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 29번부터 32번, 25년 해경 간부 문제들 좀 보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5년은 아니고요. 24년 하반기에 나온 내용들인데 제가 그냥 편의상 25년 해경 간부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너무 출처에 신경 쓰지 마시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9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신제도주의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고요. 아시겠지만 신제도주의에 되었었던 선지들의 내용이 현재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쭉 풀어볼게요.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에서 개인은 합리적 행위자입니다. 행위자들이 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선호는 제도와 상관없이 제도의 맥락과 관계없이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선호, 그냥 타고 태어난 합리성에 기반을 둔 선호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 뒤에 부분이 여기가 틀렸어요. 그래서 1번 X고요. 2번입니다. 신제도주의에서는 제도를 공식적인 구조나 조직 등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비공식적인 규범들까지 모두 포함되는 상당히 확장적인 개념으로 정리를 하기 때문에 2번 맞는 선지가 되고요. 3번입니다. 역사학적 신제도주의는 제도가 경로 의존성을 갖는다고 보죠. 맞습니다. 4번입니다.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제도의 변화를 사회적으로 적절하고 정당한 구조와 기능을 닮아가는 거. 그래서 본래 경제학적 신제도주의, 합리적 신제도주의가 지금 보시는 결과성의 논리, 이걸 통해서 제도를 설명한다면 얘는 적절성의 논리를 중시한다. 이렇게 봐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29번 문제의 정답이 되는 틀린 선지는 네, 1번입니다. 자, 30번 볼까요? 다음 중 조직의 구조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구조적 특성에 대한 내용 한번 볼게요. 1번입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구조적 특성 아마 구조변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곱공집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복잡성, 공식성, 집권화. 그래서 여기 북적성에 대한 얘기죠. 공간적 분화, 공간적 복잡성. 물리적인 시설, 조직 구성원들이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정도를 말하죠. 맞습니다. 자, 2번 수평적 분화. 조직의 책임과 권한이 계층적으로 분화되어 있다. 요거는 아시겠지만 수직적 분화에 대한 내용이고요. 오히려 3번 개인 및 단위 부서 간의 업무의 세분화 정도. 그래서 전문화의 수준이 높아질 때 업무가 단순해진다. 이걸 의미하는 건 수평적 분화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기가 수직, 여기가 수평. 그래서 2번, 3번 다 틀렸죠. 4번입니다. 조직 구조의 공식성은 조직 계층 상하 간의 권한의 분배 정도를 의미한다. 조직 계층 상하 간의 권한 분배 정도는 집권화, 분권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식성은 아시겠지만 공식적인 업무 처리 절차, 매뉴얼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설명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가장 옳은 내용, 정답이 되는 것은 현재 1번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30번의 정답은 그래서 1번이고요. 자, 31번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자, 31번입니다. 다음 보기 중에 인사행정 발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모두 고르라고 되어 있죠. 자, 기억부터 갑시다. 미국에서는 1883년 펜들턴법이 통과됨에 따라 실적주의가 정식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니은입니다. 미국 잭슨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잭슨 민주주의 나타나죠? 그 잭슨 민주주의의 실천적인 정치 원리이자 인사 원리는 실적주의가 아니라 역관주의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니은 틀렸고요. 자, 디귿입니다. 실적주의는 개인의 능력, 자격 등을 공직 임용의 기준으로 삼는 제도입니다. 맞습니다. 자, 역관주의 부작용으로 발생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개혁 운동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행정개혁 운동, 바로 펜들턴법의 내용이 요 부분, 역관주의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죠. 그래서 그때의 그런 행정개혁 운동들이 결과적으로 공개 경쟁 채용 시험을 통해서 사람을 뽑는 실적주의의 수립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리을 그래서 문제 정답이 되는 옳은 선지 기억 디귿 리을이고요. 정답 3번입니다. 3개죠. 오히려 이게 더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골라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어려운 선지들을 연습해 보셔야 시험도 잘 보실 수 있겠죠. 자, 31번의 문제 정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자, 32번입니다. 다음 중 임용 시험의 효용성. 아시겠지만 임용 시험의 효용성의 가장 핵심은 아시겠지만 타당도, 신뢰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1번
시험의 결과로 나온 성적이 일관적이라면 그걸 신뢰성이라고 합니다. 동일한 대상의 사람들을 기준으로 여러 번 시험을 치르더라도 성적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 이거는 측정 도구가 일관성이 있다는 걸 설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신뢰성을 갖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2번, 시험이 측정하려고 하는 바를 실제로 정확하게 측정하는 정도를 우리가 타당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시험의 타당도에는 기준 타당도, 시험이 정말 근무 실적을 설명할 수 있느냐, 내용 타당도, 시험 문항이 직무에 필요한 요소들로 구성이 되느냐, 그 다음 구성 타당도,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측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번 맞는 선지가 되죠. 자, 3번입니다.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요소와 시험 문제가 얼마나 부합하는지, 이게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바로 내용 타당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3번 X가 되고요. 4번입니다.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 조건입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없다. 만약에 측정 도구가 일관적이지 않다. 그럼 타당성도 낮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뢰도만 갖추었을 때 타당도가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신뢰도가 갖추어졌다고 해서 그게 타당도의 내용, 타당도의 충분 조건이 되는 건 아니라고 제가 매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그래서 3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32번까지 내용 정리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틀만 더 하면 회경 간부 문제도 다 마무리가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보는 타직열 기출문제들 습관처럼 꼭 읽어주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